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행복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기쁨을 넘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워줄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17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스피노자의 사상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평가받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 시스템을 연결해 볼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아실현을 돕고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끄는 길을 제시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경험하는가를 떠올리실 겁니다. 사실 주류 경제학에서는 행복의 개념을 공리주의의 뿌리를 두고 설명합니다. 공리주의는 모든 인간의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죠. 즉, 어떤 선택이 가장 큰 쾌락을 가져다주고 가장 적은 고통을 유발하는지에 따라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결과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마치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끊임없이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합리적인 존재,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이 경제학적 시각은 우리의 욕망을 끝없이 무한한 것으로,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울 수단은 늘 부족한 희소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가치는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채굴하고 소비하도록 부추기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자원 고갈이라는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관점에서 인간은 삶의 진정한 가치나 의미를 탐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계산적인 효율성만을 쫓는 존재로 전락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계산된 쾌락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스피노자는 행복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깊이 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단순히 쾌락을 쫓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 자체를 긍정하고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해했죠.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코나투스입니다. 코나투스는 단순히 생존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며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인간 내면의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 코나투스 안에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 다양한 감정,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더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신체와 정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매우 능동적인 힘이며, 이는 곧 우리의 잠재력과 역량이 외부로 표현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는 진정한 기쁨이 바로 이 코나투스의 역량이 증진되고 우리가 더 큰 완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스피노자는 소비재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이나 무분별한 소비 탐닉이 우리를 외부 자극에 종속시켜 수동적인 감정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코나투스, 즉 생명력을 증가시키는 능동적인 활동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체와 정신 전체를 이롭게 하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활동이야말로 지속가능한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피노자의 심오한 행복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바로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웰빙 연구센터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보면 핀란드는 무려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꾸준히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흥미로운 점은 이들 국가의 행복이 단순히 1인당 GDP와 같은 경제적 소득에만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훨씬 강력한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20위권 밖에 머무는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국민소득을 유지하면서도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신 이들은 최고 수준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행복지수 뒤에는 유연 안정성이라는 매우 독특하고 효과적인 사회제도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다른 북유럽 국가들로 성공적으로 확산된 유연 안정성은 그 이름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자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이 경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과 해고의 법적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신축적인 고용법입니다. 둘째, 설령 실직하더라도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강력한 실업보험 및 복지 혜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셋째는 실업자나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우수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을 넘어 개인의 경력 개발과 궁극적인 자아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매우 능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피노자의 핵심 개념인 코나투스와 북유럽의 유연 안정성 시스템 간의 흥미로운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성을 사용하여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잠재된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각자의 고유한 개성이 빛나는 자신만의 세계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북유럽의 유연 안정성 제도가 눈부시게 빛을 발합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들에게 단순히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자신의 코나투스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높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개인이 다양한 직업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개인은 자신의 역량과 진정한 관심사에 맞는 일을 찾아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죠. 또한 능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체계적인 학습과 개인 개발 프로그램은 개인이 스스로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자아 실현을 이루도록 강력하게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내재된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결과 더 큰 만족감과 깊은 행복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는 마치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던 지적인 성장과 사랑이 현대사회의 직업적 맥락에서 아름답게 구현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결국 유연 안정성은 개인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즉 행복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피노자의 심오한 철학적 통찰과 북유럽 국가들의 현명하고 따뜻한 사회 제도를 통해 행복과 자아 실현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행복은 결코 외부적인 조건이나 일시적인 쾌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고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중한 깨달음과 함께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과연 당신은 지금 어떤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당신만의 코나투스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진정한 자아 실현을 향해 힘껏 나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개개인의 빛나는 자아 실현을 위해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